어때, 맛있지? 너 같은 애가 어디서 이런 고급 와인을 마셔보겠어? 붉은 와인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순간 40년 전 그날이 되살아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유를 뒤집어 썼던 그 치욕적인 기억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남 최고층 빌딩, 화려한 동창회 파티장에서 다시 한번 모욕을 당하는 여자. 평범한 옷차림의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비웃었고 부잣집 출신 동창은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호텔 매니저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파란 도시락을 받던 가난한 소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82년 겨울, 전라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여자고등학교.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교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학생들 사이로 낡은 교복을 입은 18살 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의 교복은 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어서 소매가 짧았고 치마단도 여러 번 뜯어내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든 채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여의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서 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언니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의 공장으로 떠났고 서진만 집에 남아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학교 청소 일을 나가셨습니다. 서진이 다니는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서진은 어머니가 걸레를 들고 계단을 닦는 모습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눈이 마주치면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고 서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박서아가 새로 산 화장품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약국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매일 새 옷을 입고 왔고 가방도 한 달마다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뒷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는 서진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면 또다시 그 순간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급식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 학생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받는 줄이었습니다. 서진은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는 학생들도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급식실 아주머니가 파란색 플라스틱 도시락에 밥과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콩나물, 그리고 작은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다시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파란 도시락이다. 오늘도 공짜 밥 먹으러 갔구나. 서아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었지만 입에 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고기와 계란말이, 싱싱한 야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야, 김서진. 너 도시락 왜 파래? 냄새 안 나? 서아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선생님의 목소리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방과 후 서진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혼자 걸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웃으며 걸어갔지만 서진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서진은 교복을 벗고 낡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김치와 된장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내일도 또 그 파란 도시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서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돌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가방을 메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서진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여느 때처럼 파란 도시락을 받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서아의 기분이 유난히 좋아 보였습니다. 서아는 친구들과 떠들며 웃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야. 다들 케이크 먹자.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서진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아가 갑자기 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서진, 너도 케이크 먹을래? 서아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서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왜? 공짜 밥만 먹을 거야? 케이크는 안 먹고? 서아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서아가 우유갑을 들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케이크는 아까우니까 이거라도 먹어라. 서아가 말을 마치자마자 우유갑을 열어 서진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우유가 서진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교복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유가 눈꺼풀을 타고 흘러내렸고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유로 흠뻑 젖은 교복을 입은 채 교실을 나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서진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우유 얼룩이 묻은 얼굴, 젖은 교복.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꼭 성공할 거야.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모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꼭 이겨낼 거야.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서진은 젖은 교복을 손으로 짜내며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고 서진은 책을 펼쳤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칠판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젖은 교복을 빨아 널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진은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피곤에 지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서진은 연필을 쥐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문제, 영어 단어, 국어 지문.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서진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밤의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란 도시락의 수치도 우유로 젖은 교복의 치욕도 모두 서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작은 방 안에서 들리는 연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서진의 긴 밤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1984년 봄 서진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1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진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서진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신문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맨 서진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3월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은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문 앞에 신문을 조심스럽게 놓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70여 가구의 신문을 돌리고 나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놓은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3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교실에 도착하면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영어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하품을 하거나 졸고 있었지만 서진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여전히 파란 도시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박서아의 조롱도 계속되었지만 서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방과 후에는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물건을 나르고 계산대를 보고 청소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서진이 성실하다며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서진은 그 돈을 고스란히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엄마. 제가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 8시에 집에 돌아오면 서진은 바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간단히 씻은 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풀고 영어 지문을 해석하고 국어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쯤 서진은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65일을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시간도 친구와 수다를 떨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해 여름 담임 선생님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내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법학과는 어떠니? 선생님의 말에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법학과요? 그래. 법을 공부하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단다.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미래가 열릴 거야.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면 약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머니처럼 힘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진은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법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서진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 오답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매일 기출문제를 풀고 약한 과목을 보완했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 전날 밤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노트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서진아, 이거 마시고 일찍 자거라. 내일이 중요한 날이잖니. 네, 엄마. 고마워요. 서진이 우유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할 거야. 엄마가 믿어.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합격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날 밤 서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파란 도시락, 우유를 뒤집어 쓴 날, 그리고 책상 앞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 모든 것이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작게 중얼거리며 서진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학력고사 당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방문을 열고 나가자 어머니는 이미 일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낡은 일하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 계셔도 되는데.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평소처럼 일하는 게 더 마음 편해. 내가 시험 잘 보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어머니는 서진의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하고 와. 엄마가 기도할게. 네, 엄마. 어머니는 새벽 어둠 속으로 일터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꼭 성공할 거예요, 엄마.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서진은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가슴에 대고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서진은 연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종이 울렸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첫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서진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교실을 나서는 서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몇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었습니다. 서진은 학교 게시판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서진, 서울대학교 법학과 장학생 선발.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엄마, 제가 붙었어요. 서울대 법학과 붙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붙었어? 네, 엄마.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어머니는 서진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고생의 눈물, 희망의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파란 도시락의 수치도, 박서아의 조롱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서진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험난할 수도 있었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세상을 덮었습니다. 서진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1985년 봄 서울. 서진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1학년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관악 캠퍼스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걸으며 서진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골 여고생에서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좁은 방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신문을 돌릴 필요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도서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법학 전공 서적을 읽고 판례를 공부하고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1학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었습니다. 학과 MT에서 서진은 같은 반 학생 강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서울 출신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유한 학생들과는 달리 도윤은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안녕, 나는 강도윤이라고 해. 도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안녕, 나는 김서진이야. 서진이 조금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혹시 같이 스터디 그룹 만들까? 법학 공부는 혼자 하기 어렵잖아. 도윤의 제안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고 점심을 먹으며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배경을 알게 되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진의 노력과 열정을 존경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정말 대단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기까지 왔잖아. 고마워, 도윤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서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스터디 파트너를 넘어서 서로의 꿈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봄, 학교 뒷산을 함께 오르던 날이었습니다. 정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진아, 너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 법이 약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 서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멋있네.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도윤도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꿈을 이루면 좋겠어.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꼭 이룰 거야. 우리 함께.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서진은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윤도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칠 때는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1992년 두 사람은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서진과 도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 도윤아. 우리 정말 해냈어. 그래, 서진아. 우리가 해냈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서진은 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방법원에 배치되었지만 성실하고 공정한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몇 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결국 부장판사까지 올랐습니다. 도윤은 대형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뛰어난 변론 실력과 성실함으로 빠르게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1998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서진아, 정말 잘됐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행복해.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서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아들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서진과 남편은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민재는 부모를 닮아 영리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2005년 서진은 50대 초반의 나이로 법원에서 퇴직했습니다. 20여 년간 판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했습니다. 퇴직 후 서진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라벨르 홀딩스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부동산 투자, 법률 컨설팅,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남편의 법률사무소도 점점 규모가 커져 대형 로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2010년 부부는 강남 한복판에 라벨르 타워를 매입했습니다. 지상 40층 규모의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날 서진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파란 도시락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던 시골 소녀가 이제는 강남의 빌딩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다가와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멀리 왔구나 싶어서. 서진이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도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남편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민재는 부모의 뒤를 따라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민재는 부모처럼 법조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힘들지?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늦게 들어온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겪은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2024년 현재 서진은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라벨르 홀딩스의 회장으로서 서진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라벨르 타워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에서 서진은 여전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파란 도시락, 박서아의 조롱, 우유를 뒤집어 쓴 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나와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아.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초대장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준비된 상태로 만날 차례야. 서진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초대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빛이었습니다. 서진의 인생처럼 고난 끝에 찾아온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라벨르 타워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고 강남의 거리는 평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우편물입니다. 책상 위에 놓아주세요. 서진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서진은 계속해서 서류를 읽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은 손을 뻗어 우편물 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청구서, 사업 제안서, 초대장 등 여러 봉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서진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고딕체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전라남도 여자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서진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어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초대장에는 행사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시는 2개월 후 토요일 저녁 6시. 장소는 다름 아닌 라벨르 타워 38층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서진은 초대장을 들고 한참 동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파란색 도시락, 박서아의 조롱, 우유로 젖은 교복, 고개를 숙이고 걷던 복도. 서진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에 힘을 주어 초대장을 꽉 쥐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 아래 38층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자신의 건물. 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내 과거와 마주칠 시간인가 봐.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서진을 반겼습니다.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초대장을 읽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그것도 우리 건물에서? 응. 누가 예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우연이네. 서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갈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진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상처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응, 갈 거야.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겠어? 힘든 기억들이 많잖아. 남편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나 많이 변했잖아.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함께 갈게. 고마워, 여보. 하지만 혼자 가볼게. 이건 내가 정리해야 할 과거니까. 서진이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38층 스카이라운지 예약 현황 좀 확인해 줄래요? 네, 회장님. 어느 날짜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초대장에 적힌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전라남도 여자고등학교 동창회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자는 김미숙 씨로 되어 있네요. 김미숙? 서진은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 친하지도 그렇다고 나쁜 사이도 아니었던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참석한다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다시 초대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박서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당당한 성공한 사업가였고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들, 명품 정장들이 옷장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중 어느 것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평범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단순하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입고 갈 거야? 좀 더 화려한 걸 입는 게 어때? 아니야. 이게 좋아. 화려하게 꾸미고 가고 싶지 않아. 서진이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갈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처음에는 평범한 동창으로 있다가 나중에 드러낼 거야. 서진의 눈빛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신다워.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 이제는 내가 준비된 사람이니까. 서진이 남편에게 다가가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동창의 날이 다가올수록 서진은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선 자신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서진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한 소녀가 아니야. 나는 당당한 사업가이고 성공한 사람이야.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야. 동창회 일주일 전 서진은 38층 스카이라운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넓은 공간, 통유리로 된 창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서진은 천천히 라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40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게 됩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됐어.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긴장돼?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기대돼.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말. 남편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서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고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진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동창의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품격으로, 미움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서진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넘어서고 현재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토요일 저녁, 서진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진은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지 하나만 손가락에 끼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응, 걱정 마. 금방 올게. 서진이 남편에게 손을 흔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라벨르 타워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주말 저녁이라 더욱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30분 후 차는 라벨르 타워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서진이 건물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진의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스카이라운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전라남도 여자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차림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누군가 서진을 알아보는지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미숙이 아니야?
맞아, 미수가. 오랜만이다. 멀리서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숙이 다른 동창들과 포옹하며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예전보다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자. 미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 머리는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분은 우리 동창 서아의 남편이신 최태수 씨예요. 미숙이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태수는 거만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코리아 대표 최태수입니다. 태수가 큰 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머, 솔코리아요? 그 유명한 무역회사? 한 동창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별거 아니지만요. 태수가 겸손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건물 주인분이랑 잘 알아요. 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라벨르 홀딩스 회장님이요? 네, 자주 골프도 치고 그래요. 친한 사이죠. 태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남자를 본 적도 없었고 골프를 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건물 25층을 통째로 빌렸거든요. 월세만 1억이에요. 태수가 계속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동창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역시 성공하신 분은 다르네요. 사람들이 태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태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서아였습니다. 서아는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해서 부풀려져 있었고 화장은 진하게 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네. 서아가 태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응,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이야기하고 있었어. 태수가 서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서아도 주변 동창들에게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정말 잘 나가지? 월세만 1억이래. 서아가 동창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서서 건물과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서진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어머, 저기 앉아 있는 사람 누구지? 한 동창이 서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글쎄, 누구지? 얼굴이 낯익은데. 혹시 청소하던 애 딸 아니야? 아, 맞다. 김서진이었나? 파란 도시락 받던 애.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진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태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규모가 수십억이죠. 저희 회사 직원만 100명이 넘어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 유학 갔고 아들은 명문대 다니고 있어. 서아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창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서진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파란 도시락, 우유로 젖은 교복, 고개 숙인 소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건물도, 이 공간도 모두 서진의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후에 올라와 주세요. 비서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진은 다시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가짜 회장의 거짓말도 서아의 허세도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서진은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동창회는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동창들이 서진을 흘끗 보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박서아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다가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멈춰서서 서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너 혹시 김서진이야? 서아가 서진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서아야.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서진이네. 40년 만이네. 서아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직도 그 촌티 안 벗었네? 옷 좀 그렇게 입고 왔어? 서아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서아는 서진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너 남편은 뭐해? 아직도 가난하게 살아? 서아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 서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그럼 별로 잘 안 사는구나. 아들은 뭐해? 대학은 갔어? 아니면 백수야? 서아의 질문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동창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쿨 다니고 있어.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로스쿨? 어디 로스쿨인데? 서아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곳이야. 서진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애들은 말이야. 딸은 미국에서 MBA 하고 있고 아들은 의대 다녀. 서아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네.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서진의 무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야, 다들 이리 와봐. 김서진이야, 김서진. 서아가 큰 소리로 다른 동창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서진이네. 완전 오랜만이다. 야, 너 고등학교 때 파란 도시락 봤던 애지? 맞아. 엄마가 학교 청소하셨지.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그때 파란 도시락 받았어. 서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 지금 뭐해?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있어. 서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사무실에서 일해. 서진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무슨 직원이야? 경리? 아니면 비서? 뭐 비슷해. 서진이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서진이 여전히 평범하게, 아니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역시 너는 변한 게 없네. 서아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최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 여기 우리 고등학교 때 가난했던 친구예요. 파란 도시락 받던 애. 서아가 서진을 소개했습니다. 태수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뭐 하세요? 태수가 건방진투로 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해요.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요? 혹시 우리 회사 아니겠죠? 태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서진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서아가 와인잔을 들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술이 꽤 취한 상태였습니다. 야, 서진아.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뭐 했는지?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억나?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지. 너 우유 뒤집어 쓴 거 기억나? 서아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응, 기억나. 그때 내 표정 정말 웃겼어. 울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던 거. 서아가 계속 놀려댔습니다. 그래. 서진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서아는 서진의 반응이 재미없었습니다. 더 자극하고 싶었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었습니다. 야, 그때처럼 다시 한번 해볼까? 추억 삼아. 서아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서진의 머리 위로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아가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서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서진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베이지색 니트가 붉은 와인으로 얼룩졌습니다.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와인이 눈꺼풀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라벨르 타워 건물 매니저였습니다. 그 뒤로 보안팀 직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매니저는 상황을 파악하고 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매니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과 함께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회장님? 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태수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인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수건을 건넸고 서진은 그것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최태수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친하다고 자랑하던 건물주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 동창이 와인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옷을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와인으로 얼룩진 니트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서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김서진입니다. 라벨르 홀딩스 회장이고 이 라벨르 타워의 주인입니다. 라운지가 다시 한번 숨죽였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이곳 스카이 라운지도 제 소유입니다. 서진이 덧붙였습니다.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아,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미숙아, 동창회 준비해줘서 고마워. 서진이 미숙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서진아, 나 몰랐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지. 괜찮아. 일부러 말 안 했으니까. 서진이 미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윤, 서진의 남편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진을 보자마자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도윤이 서진의 젖은 옷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왜 왔어? 비서한테 연락 받았어. 무슨 일 있다고. 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진은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개할게. 여러분, 이분은 제 남편 강도윤입니다. 대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예요. 서진이 동창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동창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대한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였습니다. 도윤은 동창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최태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솔코리아 최태수 대표죠? 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코리아, 이 건물 25층 임차인이시죠? 임대료 6개월 연체 중이신데요. 도윤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서 조항상 2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4개월을 더 기다려드렸습니다. 도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납부하겠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6억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퇴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건물주와 친하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로 전락했습니다. 박서아는 남편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와인을 부은 사람이 건물주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서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아는 두려움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아야. 서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나 정말 몰랐어.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와인 부은 거 고등학교 때 우유 부은 거랑 똑같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제발. 서아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우리 남편 회사. 제발.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라운지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서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나는 복수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동창들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어. 서진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다시 나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 4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서아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그러지 마. 서진이 서아를 붙잡았습니다. 너희 남편 회사 임대료 문제는 내일까지 납부하면 넘어갈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없어.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아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서진이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마.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마. 서진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해. 시간이 지났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야. 알겠어. 정말 미안해, 서진아.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창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창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면서 서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미안해, 서진아. 우리도 너한테 잘못했어. 축하해, 서진아. 정말 잘됐다. 진심 어린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서진은 한 명 한 명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나도 미안해.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괜찮아, 미숙아. 너는 나한테 잘해줬어. 고마워. 서진이 미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서진을 안았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떠나고 라운지에는 서진과 남편, 그리고 매니저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힘들었지? 아니,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서진이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옷 갈아입으러 가자.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응, 그래.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와의 대면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서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서진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누구죠? 서진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박서아 씨라고 하시는데요. 예약 없이 오셨는데 꼭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아가 왜 찾아왔을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서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문을 열고 박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동창회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붓고 빨갰으며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서진아.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앉아. 서진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서진이 먼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미 사과했잖아.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었어.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 서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봤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서아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동창회 때도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 서진은 말없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어. 서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를 보고 깨달았어. 진짜 대단한 사람은 겸손한 거야. 진짜 성공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야.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아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용서해줘. 서아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일어나. 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돼.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서아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너를 괴롭혔어. 고등학교 때 매일 놀렸고 우유도 부었고.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도 똑같이 했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일어나. 이렇게 있지 마. 서진이 서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서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도 자리에 앉으며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야, 솔직히 말할게. 너한테 많이 상처받았어.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 때문에 매일 울었어. 집에 가서 혼자 울고 밤에 이불 속에서 울고. 서진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가 반복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너 알아?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한테 받은 모욕, 그 파란 도시락의 수치, 우유를 뒤집어 쓴 그날. 그 모든 게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서진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다짐했어. 꼭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나는 해냈어. 너 정말 대단해, 서진아.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는 너를 용서할게.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할게. 말만 해. 서아가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마. 서진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해. 시간이 지났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의 말을 새겼습니다. 알겠어. 꼭 명심할게. 그리고 너 자신도 소중히 여겨.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 서진이 덧붙였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정말 고마워. 서아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가봐.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를 만나서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서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잘 가. 서진도 일어서서 서아를 배웅했습니다. 서아가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서진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도 작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진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과거와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서울은 화창한 날씨로 가득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파란 도시락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이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 대상 학생들, 한부모 가정 학생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재단 설립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남편도 5억 원을 보탰고
아들 민재도 자신의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엄마, 이 재단 정말 의미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서진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육계 인사들, 사회복지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서진의 고등학교 동창들도 참석했습니다. 박서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진은 서아가 변화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개소식 당일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하늘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그 옛날 파란 도시락의 색을 떠올리게 하는 색이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야. 축하해.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서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개소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파란 도시락 장학재단 개소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 아들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김미숙도 와 있었습니다. 서진아, 축하해. 정말 멋진 일이야. 미숙이 서진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와줘서 고마워. 서진도 미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서아도 보였습니다. 서아는 수수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담백하게 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아, 축하해.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서아야.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어.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서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네. 자랑스러워. 서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서진이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었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차례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서진을 비추었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 도시락 장학재단 이사장 김서진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는 파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 학생들이 받는 무료 급식 도시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 도시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놀렸습니다. 가난하다고, 냄새난다고, 촌스럽다고.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어떤 날은 우유를 머리에 부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무대 아래에서 서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 민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파란 도시락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도시락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도시락 덕분에 저는 배고프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 덕분에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파란 도시락 장학재단. 서진이 재단 로고가 새겨진 현판을 가리켰습니다. 파란색 도시락 모양의 로고였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돕고 멘토링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서진을 남편과 아들이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남편이 서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민재도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서아가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서진이 서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파란 도시락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진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돕고 더 많은 꿈을 지켜주는 여정. 서진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파란 도시락을 가슴에 안고서 개소식이 끝난 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진은 남편 아들과 함께 라벨르 타워 최상층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빛, 주황빛, 보라빛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네. 남편이 서진의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러게. 노을빛 인생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민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더 힘이 났어. 서진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파란 도시락을 받던 가난한 소녀에서 이제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 서진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힘든 기억들? 응.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서진이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남편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도 당신한테 많이 배워. 나도 당신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가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순간 기록해 둘게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니? 서진이 민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민재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 서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은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18살의 서진이 있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불안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나였어. 서진이 사진을 남편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엄마 정말 어려 보여요. 그런데 눈빛은 지금이랑 똑같네요. 민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눈빛인데? 단단하고 강한 눈빛이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 민재의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포기하면 안 됐으니까.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당신한테 의지만 했을 거야. 혼자 버티면서 강해졌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서진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깊은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 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한테도 나를 놀렸던 친구들한테도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보다는 품격으로 대하고 싶었어. 미움보다는 용서로.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 사실 동창회 가기 전에는 조금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았어. 복수는 나를 더 괴롭게 만들 뿐이라는 걸. 그래서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응.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서진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게 대하는 게 진짜 승리라는 걸 알았어. 서진이 덧붙였습니다. 큰 소리치고 과시하고 복수하는 게 승리가 아니야. 조용히 당당하게 품격 있게 대하는 게 진짜 이긴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승리자야. 인생의 승리자. 고마워, 여보. 서진이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도 부모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이제 완전히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도시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노을빛 같은 거구나.
어둠이 오기 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 힘들었던 과거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재단 일 많이 바쁘시겠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응, 바쁠 거야. 하지만 행복하게 바쁠 거야.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민재야. 내가 변호사 되면 재단 법률 자문 맡아줄래? 당연하죠.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좋은 일 하는 거네. 남편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서진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가득 평화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심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용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엄마가 오늘은 특별한 거 해줄게. 서진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뭐 해주실 건데요? 민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엄마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된장찌개.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맛있는 거. 완전 좋아요.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주름이 조금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머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고 미소는 평화로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선선했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보다 품격, 미움보다 용서. 그것이 서진이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진을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많은 꿈을 지켜주는 시작. 서진은 그 길을 당당하게, 품격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노을빛처럼 아름답게 빛나며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서진의 파란 도시락은 수치가 아닌 희망의 씨앗이었고 그 씨앗은 결국 많은 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복수보다 품격을,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한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무엇으로 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